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으로 단체 수련 모임을 떠났던 대전의 같은 학과 대학생 3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처음 확진된 학생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면서 나머지 학생들 상당수가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결국 3주 연장돼 설 명절 이후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장석영 기자입니다. 보령시 신읍동의 한 펜션입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전 동구의 한 대학 같은 과 학생 30명이 이곳으로 졸업여행을 왔다가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난 12일 5명이 첫 확진됐고 어제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타 지역 거주 학생까지 30명 중 21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처음 확진된 학생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인데 급속히 확산된 점으로 볼 때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 대부분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로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측은 학교 차원에서 진행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끼리 자체 추진해 상황을 몰랐다며 경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자기들끼리 사적인 모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 학생에 대한 경위서도 받고 학생들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당국은 학생들이 돌아온 뒤 뒤풀이를 했는지와 가족 등 접촉 여부를 조사 중으로 이들 대학생들이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펜션 연습도 하고 같이 단체 또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마 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사하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전에서 오미크론 감염의 경로가 된 유성구 호텔 온천장 맥의 확진자가 10명 늘면서 누적 41명, 이 중 오미크론은 14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내달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됐는데 9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은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지역 확진자의 25% 정도가 오미크론 감염이지만 청장년층의 3차 접종률이 20%에서 30%에 그친다며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2주 뒤면 설 명절입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거나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라도 3차 접종을 완료한 후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대전에 243명분, 충남 204명분이 생활치료센터와 권역별 약국에 배분돼 오늘부터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경증, 중등증 환자이면서 65세 이상으로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산 신창면의 한 기업체에서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 11일 이후 직원과 가족 등 32명이 발생했으며 방역당국은 다른 확진자들도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 전담 치료 병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재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의사회와 약사회, 간호사회, 대학병원, 4개 의료원 등 지역 의료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13곳인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이달 중 20곳으로 늘리는 한편 1,013개인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을 다음 달까지 1,165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대전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속균증 감염 의심 신고가 328건 들어와 297건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도 양성 판정 210건에 비해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각종 항생제에 노출돼 내성을 가진 균으로 치료가 어려워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은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공중보건 최대 위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충남의 한 자치단체가 시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시키고 사무실의 휴지통까지 없앴습니다.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당진시청의 한 사무공간. 책상마다 하나씩 있던 휴지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층마다 복도에 한 개씩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담는 공용 수거함을 갖다 놨습니다. 지난해 9월 이렇게 휴지통을 없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월 이전 본청에만 일평균 종량제 봉투 50리터 16개가 나오던 게 10개 안팎으로 급감했고 재활용 쓰레기도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50리터짜리 2봉지에서 3봉지가 필요했었는데요. 요즘은 1봉지 반 정도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반 정도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플라스틱과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회의 때는 종이컵에 커피가 기본이었는데 9월 이후에는 회의를 하거나 손님을 맞을 때는 텀블러 같은 개인컵이 일상이 됐습니다. 청사 카페에서도 텀블러를 든 직원들의 행렬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습니다. 하루에 종이컵을 한 5-6개, 그리고 카페테리아 커피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텀블러를 사용해서 전혀 없고 처음엔 좀 불편은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또 처음에는 음식 반입도 금지했지만 주변 상가의 반발, 당직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일회용 대신 다회용기로 바꿔 배달하도록 했습니다. 위촉장처럼 행사에서 동시에 많은 양이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등 종이가 없는 행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탈탄소 대책을 주문하려면 시청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행하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또 시청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탄소 중립을 게임 형식으로 풀어보는 유튜브를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천안, 공주 등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계룡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된 가운데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는 날씨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 영하 12도, 청양 영하 10도, 대전과 세종 영하 7도 등으로 매우 춥겠지만 오후 들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5mm 안팎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이 좋음 수준을, 세종과 충남은 보통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 최대 현안인 서산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오늘 충남도청과 서산공항 건설 예정지인 공군 20전투비행단 인근 해미국제성지를 찾아 사전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공군 비행장을 활용해 민항기의 취항이 가능토록 추진 중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통과 여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요즘 빵지순례라고 전국의 유명 빵집을 도는 트렌드가 화제인데요. 빵지순례의 성지 중 하나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 바로 빵의 도시 천안입니다. 그런데 천안의 전국구 빵집들이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써서 명품 빵을 만들겠다며 농가들과 의기투합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더 유명하다는 천안의 한 제과점. 메인 진열장을 딸기 케이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호두파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모두 천안의 농가들이 납품한 농산물이 주재료입니다. 천안역 앞에 오래된 호두과자 가게. 역시 호두와 팥 등을 지역 농산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천안 제빵업계와 농가들이 상생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생긴 변화입니다. 빵의 도시 천안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고요. 그 방법 중에는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방법. 예. 왜냐하면 그 지역 농가에서 나온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그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메론과 고구마, 포도 등으로 원료가 더 늘어나면서
품목은 8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구매량도 2만 kg에서 6만 kg으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쓰기로 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라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제빵업계의 무한 신뢰 속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농가들은 고마움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렵게 기른 것들을 지역에서 인정해주고 또 소비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것만으로도 좀 기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와 제빵업계가 이렇게 상생에 나서자 천안시도 빵빵데이라는 축제를 만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어서 천안 전역을 무대로 빵지술래 등 둘러볼 수 있는 코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 축제로 키울 방침입니다. 올해는 빵집과 농가를 연계해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빵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서 빵의 도시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빵의 도시를 꿈꾸며 제빵업계와 농가, 자치단체가 이뤄내는 하모니가 어떤 결과를 맺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 오월드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 테마공원인 디지털랜드가 조성됩니다. 디지털랜드는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콘텐츠 테마공원으로 오월드 내 플라워랜드 부지 약 5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7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기공식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디지털랜드 조성으로 도심 속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이 탄생하게 되고 동시에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아 대전을 꿀잼 도시로 변모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대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장종태 서구청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장 청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지난 8년간의 행복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대전의 전체적인 위기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마라톤의 상징 손기정 선수부터 박치기왕 김일, 아시아의 물개 조호련까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스포츠 영웅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지역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이곳을 찾아 더 큰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도 기원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을 품고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고국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던 고 손기정 선수. 그가 묻힌 국립대전 현충원에 대전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건으로 비석을 닦아내고 주위를 정돈했습니다. 손기정 선수를 비롯해 박치기왕 김일, 아시아의 물개 조호련까지 국민들을 웃고 올린 스포츠 영웅 앞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감회는 남다릅니다. 말로만 듣고 영상으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만나게 돼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수영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포츠를 넘어 국민들의 희망과 꿈을 선사했던 이들을 기리며 학생들은 더 큰 꿈을 꿉니다. 2022년에는 대전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2027년에 열리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행사에선 학생들의 꿈을 펼칠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세계대학 경기 대회의 충청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 유치로 대전체육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소년들에겐 새로운 동기가, 지역 체육계엔 도약의 발판이 될 유니버시아드에 개최지는 내년 1월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훈련 중 전투기 고장이 발생하자 민가의 추락을 피하기 위해 탈출을 포기하고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의 유해가 오늘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